2025학년도, 2026학년도 수시 대학별 10분 비교 강좌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 그리고 각 전형에 대한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비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올해는 다문화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20명 선발하는데 서류로 100% 1단계에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전형별로 약간씩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학교 추천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작년에는 교과 80%, 서류 20%를 반영했는데 교과 전형의 취지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교과 90%, 서류 10%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이버 국방 전형, 작년에 면접이 없었는데 올해는 면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으로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계열적합 전형, 고른기회 전형, 재직자 전형. 2단계에서 면접의 비율이 50%에서 40%로 변경되었습니다. 특기자 전형, 체육교육학과 성적 70%, 면접 30%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6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전체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커트라인은 약간 상승하겠죠. 학교 추천 전형,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반영하던 것을 1개 과목 반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논술 전형, 경영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4개 합 5에서 4개 합 8로 변경되었습니다. 의과대학,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탐구 과목이 2개 과목에서 1개 과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이버 국방 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고려대학교 첨단학과인 반도체공학과, 차세대 통신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는 학업 우수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 8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밖에 기타 변경 사항을 보면 수시, 정시 모든 전형의 계열별 수능 응시 과목 지정이 폐지되었는데요. 수학도 미적분 기업 확률 통계를 모두 인정하고요. 탐구는 모집 단위 계열과 관계없이 사탐, 과탐 모두 인정합니다. 다만 수능 2주 전형의 자연계열 지원자는 과학 탐구를 선택했을 경우에 해당 과목의 변환 점수에서 각 3%의 가산점을 추가합니다.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정시를 40% 이상 뽑아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정시에서 41%, 2693명 선발을 하고요. 수시에서 59%, 1873명 선발합니다. 수시 모든 전형간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한데요.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 간에는 복수 지원 안 됩니다. 고른 기회 다문화 전형, 재직자 전형 간에는 복수 지원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형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추천 전형은 647명 선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업 우수 전형과는 복수 지원이 안 되고요. 전형 요소는 일괄 선발로 하는데 학생부 교과가 90%, 서류 10% 반영합니다. 추천 인원은 고교별 최대 12명까지인데 재학생만 가능하고요. 재수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학생부 점수 산출 방식을 보면 반영 교과는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된 모든 과목, 그리고 원점수 평균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기준된 모든 과목을 평가합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의대를 제외한 인문계, 자연계, 국수영탐 4개 영역 중 3개 영역 합 7 이내입니다. 한국사 4등급 이내고요. 의과대학은 국수영탐 4개 영역 합이 5 이내가 됩니다. 여기서도 한국사는 4등급 이내입니다. 탐구 과목은 한 개 과목만 반영을 하는데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모두 인정합니다. 10% 반영되는 서류평가는 교과 이수 충실도, 공동체 역량 이렇게 보는데요. 교과 이수 충실도의 계열 관련 교과 이수는 지원 계열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과를 이수하였는지 등을 평가하고 세부등여 및 특기사항을 통해 수업 태도 등의 학업 충실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업 우수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서류 100%로 일괄 선발을 하는데요. 면접이 없는 전형입니다. 학교 추천 전형과는 복수 지원할 수 없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인문, 자연계 모두 4합 8입니다. 의과대학은 4합 5고요. 한국사는 모두 4등급 이내입니다. 탐구 영역 1개 과목만 반영을 하고 사탐, 과탐 모두 인정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에서는 학업 역량과 자기계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보는데요. 7점 척도로 A부터 F까지의 평가를 합니다. 평가 요소 비율은 학업 역량 50%, 자기계발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입니다. 가장 중요한 학업 역량은 전반적인 교과의 성취 수준, 즉 학업 성취도고요.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노력, 학업 의지 등을 평가합니다. 30%가 반영되는 자기 개발 역량 같은 경우에는 계열 관련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 주어진 문제에 대한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탐구력 등을 평가합니다. 계열 관련 역량 평가 시에 지원자의 교육과정 편성표까지 눈여겨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화학과 생명과학 교과를 잘 이수했는지 판단을 한다는 건데요. 수학과 교과목의 경우에는 위계에 맞게 수강하였는지가 의미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이수 권장 핵심 과목을 설정해 놨는데요. 이렇게요. 적어도 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이런 과목을 반드시 듣고 오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반드시 필수는 아니냐, 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과목을 듣지 않으면 안 되냐 라는 질문을 하는데 대부분 다 이 과목을 듣고 오기 때문에 만약에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점을 감수해라. 이 정도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는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분의 비교과 역량, 예를 들어서 자율, 동아리, 진로 듣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역량입니다. 20%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공동체 내의 규칙, 규정을 준수하는 태도, 규칙 준수 태도, 타인을 위하여 나누고자 하는 태도와 나눔 배려, 공동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 리더십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 된다 생각하면 되는데요. 출결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석 2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결석이 질병 결석이냐 미인정 결석이냐 이거는 평가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미인정이 있으면 안 되겠죠.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요. 블라인드 평가가 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A고등학교라고 한다면 그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인지 모르지만 A고등학교 지원자들
한꺼번에 모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그 A고등학교 지원자들의 평균 봉사 시간이 63.7시간이라고 했을 때 어떤 지원자가 60시간을 봉사했으면 그 봉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봉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공동체 역량에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열적합 전형입니다. 계열적합 전형은 529명 선발하고요. 1단계에서 서류를 통해 5배수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과 면접 40%를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서류 평가를 할 때는 학업 역량과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을 반영하는데요. 학업 역량이 아까와는 다르게 40% 반영하고요. 자기개발 역량도 40% 반영합니다. 학업 우수 전형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학업 우수 전형은 학업 역량,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이 5대 3대 2로 반영을 했고 계열적합형은 4대 4대 2로 반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형은 재시문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이 있는 대신에 최저가 없는 전형인 거죠. 재시문 기반 면접은요. 일단 학생이 대기실에 있다가 순서가 되면 준비실에 가서 문제를 보고 21분 동안 문제를 숙독합니다. 그리고 면접실에 들어가서 7분 동안 답변을 하는 건데요. 이 숙독 시간이 21분, 비교적 긴 전형이어서 문항의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고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 기출 내용 모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의대 면접 MMI인데요. MMI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재시문 기반이랑 똑같이 숙독하는 21분 시간을 주고 7분 동안 면접을 합니다. 여기까지 똑같은데요. 이 학생들이 이제 다른 데로 옮겨서 상황 지시문 2개를 받습니다. 처음에 인적성 면접 1번 면접을 하고요. 면접을 8분 동안 하고 두 번째 재시문에 대해서 또 면접 진행을 8분 동안 하는 MMI 면접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고른 기회 199명, 다문화 전형 20명, 재직자 전형 16명. 이런 경우에는요. 계열적합이랑 비교해 본다면 서류 평가를 통해 가지고 3배수 먼저 모집을 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 면접 40 반영하는 건 똑같은데요. 그리고 재시문 면접 그것도 똑같습니다. 최저학력 기준 없는 것도 똑같고요. 다만 재시문을 숙독하는 시간이 21분이 아니라 12분으로 약간 짧습니다. 문제가 그만큼 쉽겠죠. 면접은 6분 동안 진행됩니다. 사이버 국방 전형이요. 모집하는 인원이 1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단위인데요. 여기에서는 면접 이외에 기타 요소를 반영합니다. 기타는 아무래도 군과 관련된 학과다 보니까 신원조회, 인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정 이런 것들을 다 평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작년에 신설됐잖아요. 논술로 100%를 보고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인문계, 자연계 모두 다 국수영탐 4개 영역 합 8 이내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입니다. 탐구 영역은 1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논술 전형은 수능이 오는 그 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자연계, 11월 15일 자연계 시험 보고요. 11월 16일 인문계 시험을 봅니다. 작년에 예비 논술 문제도 게시를 했고요.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 또 작년에 이미 한 차례 시험을 치렀고 그 문제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도 짧게 설명드릴게요. 정시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 전형, 하나는 교과우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을 통해서 1029명 선발하고요. 교과우수 전형을 통해서 594명 선발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작년에도 1107명 선발한다고 했었는데요.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수시에서 미선발된 미등록 인원이 있을 경우에는 정시에서 더 선발을 하는데요. 작년에 99명이 더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정시 일반 전형에서 1200명 이상 모집했다는 거죠. 올해도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뀐 것은 탐구에서 과목 제한이 없습니다. 인문계 자연계 할 거 없이 탐구 아무 과목이나 선택해서 응시하면 되긴 하는데요. 자연계 응시자 같은 경우에 과탐의 변환표준 점수에 대한 3% 가산점이 있다. 이거는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과우수 전형이요. 교과 20%를 반영하는 건데요. 여기는 지원자가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 2026학년도 졸업 예정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학생부의 6학기 교과 성적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자로서 모집 단위별 수능 지정 응시 영역을 충족한 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전형은 수능이 80%고요. 학생부 교과를 정량평가로 20% 반영합니다.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접선 면적이 따로 있는데요. 별도의 별점, 점수는 없고요. 패스와 페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폭 관련한 경우에 1호부터 4호까지, 1호부터 9호까지 각 감점이 1점부터 20점까지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6학년도 전형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 강의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이 2026학년도 고려대에 당당히 입학하기를 기원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